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 알아본다면 세포 분열이라 하면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몸이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가 어느 정도 커서 일정 크기가 되면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이때 세포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모세포라 하고 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 만든 세포를 딸세포라고 한다.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에 모세포는 유전물질을 복제하여 유전물질의 양을 2배로 늘려 각각의 딸세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딸세포가 2개 생성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 하고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는 생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때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의 크기가 커져도 생물이 생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탐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 관계를 살펴보고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변의 길이를 1cm, 2cm, 3cm로 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우무덩어리를 붉은색 색소 용액에 담갔다가 5분 후 꺼내어 반으로 잘라 단면을 관찰해 보기로 하자. 이때 각각의 경우 표면적과 부피분의 표면적을 단위를 생략하고 적어 본다면 변의 길이가 1cm일 때 표면적은 6이 되고 부피는 1이 되며 부피분의 표면적은 6이 된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일 경우 표면적은 24가 되고 부피는 8이 되며 부피분의 표면적은 3이 된다. 한 변의 길이가 3cm일 경우에는 표면적은 54가 되며 부피는 27이 되고 부피분의 표면적은 2가 됨을 알 수 있다. 세포는 표면적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게 된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고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세포의 중심까지 물질을 흡수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세포는 분열을 통해 부피분의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물질 교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계산 결과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표면적도 증가하게 되고 부피도 증가하게 되지만 부피분의 표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물질 교환이 어렵게 된다. 사진으로 실험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A의 경우는 중심까지 색소가 잘 스며든 반면 B와 C의 경우는 색소가 중심까지 스며들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때 A, B, C 모두 색소가 퍼지는 속도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이 세포의 중심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분의 표면적이 커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만약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 우리는 세포 한 개의 부피분의 표면적이 감소하여 물질 교환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면서 덩치가 커지는 이유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아기나 어른이나 쥐나 코끼리나 몸집이 크든 작든 세포 한 개의 크기는 비슷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염색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염색체는 염색사가 뭉쳐 막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 분열 시 관측된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인 DNA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특정 유전자는 DNA의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만든 것으로서 염색 분체끼리는 서로 유전 정보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고, 세포에는 핵이 있으며 핵 속에는 염색사가 들어있는데, 염색사는 세포 분열 시 뭉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위해 DNA가 복제된 상태로 두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고,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단백질을 휘감아 실 모양의 염색사를 만들게 되고, 염색사가 뭉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고,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염색체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며, 같은 종류의 생물은 염색체 수가 같다.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이고, 초파리의 경우는 염색체 수가 8개이고, 감자와 고릴라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48개로 같다. 이 사실을 통해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동생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개의 경우는 염색체 수가 78개로 사람보다 많다. 만약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동생물이면 사람은 개만도 못해지게 된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같은 종류의 생물은 염색체 수가 같은데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위의 표를 참고해보면 감자와 고릴라는 다른 종이지만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때 염색체 수와 모양까지 같으면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를 하고 사람의 염색체 수가 46개임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염색체의 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상동염색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 하고, 상동염색체의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유전자 조성은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포 분열과 염색체, 염색 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염색사가 들어있고, 염색사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를 복제해서 유전 물질의 양을 2배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사가 뭉쳐 염색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염색 분체는 DNA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고 했고, 거기에 반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 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각각의 염색 분체 가닥을 A, B, C, D라고 했을 때 A와 B는 유전 정보가 같고 C와 D도 유전 정보가 같다. 그러나 상동염색체 가나는 유전 정보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핵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핵상은 고등학교 개념이긴 하나 중학교 때 미리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핵상이라 함은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 수를 핵상이라 하고,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이고 상동염색체가 상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n이라고 하면 된다. 염색체 수와 핵상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의 경우는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2n이라 적어야 하고, 염색체가 2개 있으므로 핵상은 2n은 2가 된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염색체는 2개라 해야 하고 염색 분체가 4개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2n이라 적어야 하고 2n은 4가 아니라 2라고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옆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본다면 A의 경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2n이라 적어야 하고 염색체 수를 세어보면 8개이므로 핵상은 2n은 8이 된다. 그리고 B의 경우는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염색체의 수는 8개이고 상동 염색체가 역시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B 역시 2n은 8임을 알아야 하고 C의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n이라 적고 n은 4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핵상을 적어본다면 체세포는 항상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2n이라 적어야 하고 염색체가 46개라고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사람의 핵상은 2n은 46이 되고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한 개당 46개 염색체, 즉 23상의 상동염색체가 있다는 뜻이다. 이때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 하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46개 중 44개가 상염색체이고 2개가 성염색체인데 여자의 경우는 성염색체를 XX를 갖게 되고 남자는 XY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표에 적어 본다면 여자의 경우는 2에는 46인데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XX를 갖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2에는 44 더하기 성염색체 XY가 된다.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상염색체 22개에 성염색체 X를 가졌거나 또는 성염색체 Y를 가진 생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세포 A, B, C의 수정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될 때에 A와 B가 수정하게 되면 2N은 44 플러스 XX,X로 딸이 태어나게 되고 A와 C가 수정하게 되면 2N은 44 플러스 XY로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보듯이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는 남자의 생세포 정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사람의 염색체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염색체는 크기가 큰 염색체부터 1번 번호를 매겨 23번까지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핵상은 2에는 46이 되고 1번부터 22번까지가 상염색체이고 23번이 성염색체인데
가는 성염색체가 XY인 걸로 봐서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고 나의 경우는 성염색체가 XX인 걸로 봐서 여자의 염색체 구성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한 개는 엄마에게 나머지 하나는 아빠에게 물려받아 쌍을 이룬 상동 염색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성염색체 중 Y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음으로써 성염색체 X는 엄마로부터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자의 경우는 엄마와 아빠에게 모두 성염색체 X를 물려받게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사람의 경우 상염색체는 22상 총 44개이고 성염색체는 한 상 2개이며 총 염색체 수는 23상 46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문제를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그림은 초파리 수컷의 염색체인데 먼저 핵상을 적어본다면 염색체 수를 세어보면 8개이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핵상은 2N은 8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A와 B는 상동 염색체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 AB의 유전자 조성이 같다고 하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는 A, B, C, D, G, H는 상염색체이고 그에 반해 모양과 크기가 다른 E와 F가 성염색체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앙크 초파리 역시 8개로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자.